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제 막 개장한 미국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오늘은 0.25% 오르고 있습니다. 42,847선 나타냈고요. 어제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떨어졌는데 지금도 0.41% 하락세를 보입니다. 18,239선 지나갑니다. 끝으로 S&P 500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역시 0.09% 약보합권 보이면서 5,810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는 지금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선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미국의 9월 수출입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오늘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는 중요한 거는 수출입 물가지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출입 물가지수 양쪽 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현재 국가 간의 외교가 전체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다라는 지표가 나오게 된 건데요. 주식시장에 커다란 영향은 없으며 오늘 같은 경우 원래는 ASML의 어닝이 나왔어야 하지만 이거는 사실 이미 이 전날에 어제 기준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장중에 어제 주가 하락을 이루기로 했었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뉴스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제외하고는 오늘 같은 경우는 바로 모건 스탠리의 어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어닝 같은 경우는 잘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출과 EPS 양쪽에서 잘 나오기도 했지만 역시 이번 경우에도 은행들의 어닝에서 가장 작게 나온 것은 바로 투자 관련된 수익이었습니다. 투자에 대한 수수료 그리고 투자 포트폴리오 양쪽 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익이 나오게 되게 되면서 NICC 순이자 수익이 감소하는 것을 메꾸고도 남을 만한 수익이 보여줬다는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시즌에 답게 실적과 관련된 일정들 얘기해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ASML의 어닝이 원래는 오늘이었는데 이 시스템상의 오류로 어제 발표가 됐잖아요. 이와 관련한 소식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어제 ASML의 주가가 16% 넘게 급락했습니다.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인데 얼마나 부진하게 나왔던 거죠? 일단 ASML의 어닝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오늘 나왔어야 되지만 시스템상의 오류로 어제 장중에도 발표가 되게 됐었는데요. 일단 매출과 EPS는 양쪽 다 예상치를 뛰어넘은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문제가 됐던 것은 선 주문량인데요. 바로 예상치의 5.39 빌리언 유로보다 훨씬 더 못한 약 절반에 해당하는 2.63 빌리언 유로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전분기 대비 53%에 해당하는 주문량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커다란 역할을 미쳤고요. 그에 따라서 2024년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자체도 마진율이 예상치를 하회하게 됐으며 또한 2025년에 대한 매출 자체도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저번 같은 경우 30에서 40 빌리언 유로를 예상을 했으나 이것보다 각각 5 빌리언 유로씩 줄은 30에서 35 빌리언 유로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하게 됐고요. 마진율 같은 경우도 이전의 예상치인 54에서 56%가 아닌 51에서 53%로 줄어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가이던스 관련된 우려가 이번에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의 하락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 AI 섹터가 사실 수요가 부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제 과도하게 하락한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 섹터를 지금 어느 정도 받아주면서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CEO가 한마디를 했던 게 회복세가 이전 예상보다 더 완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계속될 것이고 고객들의 신중한 접근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기형적으로 기울어진 반도체 시장의 회복세가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사실 AI 쪽 반도체들은 잘 나가는 반면 자동차 관련된 매출이나 아니면 다른 쪽 중국 관련된 매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다가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회복세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높은 금리가 이제 소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인텔, TSMC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투자를 줄인 부분도 커다란 역할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한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ASML의 노광 장비 수요 부진이 반도체 수요 부진이라기보다는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칩값 기술의 발전으로 노광 장비가 활용 단계가 줄어들게 되면서 노광 장비를 활용할 루트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보도가 되게 됐습니다. 네, ASML의 이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면서 이 영향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도 영향을 미쳤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5.28% 어제 하락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반도체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는 조금 해소가 된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의 신용 불량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는 노랜딩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 미국 소비자들은 왜 이 빚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용불량 관련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뉴욕 연준은행이 공개한 소비자 기대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올해 9월 기준으로 향후 3개월 이내에 대출 원리금 등을 갚지 못해서 연체에 빠질 것 같다라고 한 응답자가 전체의 1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이 수치는 2020년 4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다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현재 연체에 빠질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40세와 60세 사이의 중년층, 그리고 연간 가계소득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계층에서 이 같은 은행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간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인해서 가계부담이 늘면서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의 상승을 혜택을 누린 가게와 그렇지 않은 가게 간 격차가 커지게 되게 되면서, 또한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크게 돈을 벌었던 세력들이 생각보다 많은 자산의 상승을 일어나가지 못하게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그리고 이 자산으로 인한 수익을 많이 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차이가 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보잉 관련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보잉인데요. 이번에는 보잉이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섰다고요? 맞습니다. 보잉 같은 경우 현재 파업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악재에 해당하는 일들을 겪고 있고, 또한 여기에다가 지속적으로 인원 감축을 통해서 돈을 절약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플러스로 보잉 같은 경우 최대 350억 달러, 약 47조 7천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15일 기준으로 파이낸셜 타임즈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보잉은 향후 주식과 채권 발행으로 250억 달러까지 조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이는 시장이 예상했던 100억 달러를 훨씬 더 크게 웃도는 조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한 여기에다가 보잉은 금융기관에서 최대 1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신용대출을 받기로 결정을 했는데, 회사의 유동성을 주기 위해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한 결정이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이 소식으로 인해서 사실 보잉 같은 경우 전날에 비해서 주가가 2%가량 상승하긴 했지만, 다만 이런 자금 조달 계획 같은 경우는 보잉이 지속적으로 신용에 대한 강등 가능성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사실 채권이나 아니면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하는 금액 같은 경우 주식의 가격의 하락에 하방 압력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려할 만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보잉의 상황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끝으로 메타 관련 소식인데요. 앞서 메타가 청소년의 SNS 중독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34개 주가 이 메타에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메타가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한 결과가 나왔죠. 맞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현재 34개 주에서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이행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현재 소송을 받은 상황이고, 이걸 기각해달라고 연방법원을 제시를 한 상황인데, 메타가 이번에 연방법원 쪽에서 메타에 대해서 이런 소송을 기각해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서 34개 주와 메타는 소송을 벌여야 할 결과에 도출이 됐다라고 소식이 오늘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